저작권 에이전트라는 일은 이런 일을 하는 직업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원래 반응이 없는 거 제가 잘 알아요. 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일을 22년째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뭐 영국 해외 출장도 매년 계속 가다가 2년째 지금 출장을 못 가서 저도 지금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굶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저작권 에이전트 일만 하느냐? 아니요. 저에겐 또 다른 업들이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연결하고 소개하고 이런 역할들, 컨텐츠를 발굴해서 소개하고 연결하고 다리와 다리,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일종의 중개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희 회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혹은 세계에 소개된 그런 작품들인데요.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은 우리나라 출판의 역사를 갈아치운, 우리나라에서 한 200만 부 가까이 나간 되게 유명한 일본 작가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본 작가의 기시미치로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을 저희가 저작권을 신탁 관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나와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죠. 기네스 월드 레코드를 매년 업데이트를 해요. 이 영국에 있는 회사에서. 그게 매년 전 세계 곳곳에 출간이 되는데, 이 기네스도 저희하고 파트너사로 협력 관계여서 매년 저희가 이 기네스의 저작권을 관리를 해서 한국에서 책이 나오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엄청나게 많은 베스트셀러가 된 돈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작년에 엄청 돈에 대한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 책도 저희 회사를 통해서 중간된 책입니다. 그 밑에 있는 책도 마찬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한국 책을 독일로 저희가 저작권을 수출을 해서 독일에서 출간된 책 표지예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 책도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팔렸어요. 이 책도 일본, 그리고 올해 이제 4월 달에 영국과 미국에서 또 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의 저작권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중개를 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씨앗이 꽃이 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컨텐츠를 보고 있어요. 남들보다 훨씬 빨리 많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저한테 이제 이런 기회가 생깁니다. 방송이나 신문에 나가서 신문에다가 어떤 컨텐츠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는 귀한 지면, 귀한 방송의 기회들이 생겼어요. 현재 저기 제 왼쪽에 있는 사진 보면 SBS 출연했다가 그때 찍은 사진이고, 중간에 있는 사진은 엊그저께 제가 사진 하나 찍어줘 그래가지고 찍었어요. 근데 KBS에서 라디오에서 지금 실제로 녹음하고 있는 장면인데, 옆에 이제 최윤경 아나운서하고 KBS 아나운서하고 함께 라디오 녹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출판 관련 세미나에서 제가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일 밑에 사진은 사진 좀 잘렸는데, 저 왼쪽에 있는 요 분을 아시는 사람, 이 사람 누굴까요? 여성분. 여러분 참 책이 싫죠. 여러분들은 책만 그러면 머리가 아프죠.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책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래서 제목도 일부러 컨텐츠 비즈니스라고 좀 이렇게 딱 바꿨는데 하다 보니까 책 얘기를 하고 있네. 자, 저 여성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되게 유명한 여성 작가야, 소설가야. 힌트를 드렸어. 누굴까? 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 여성 소설가 신경숙 작가예요. 신경숙 작가. 신경숙 작가가 누군지도 모르지 여러분들은? 네.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정말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번역 출간되고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여성 작가로 지금 자리매김해 있습니다. 그 신경숙 작가하고 함께 낭독하는 모습인데 제 얼굴 사진이 잘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도 컨텐츠를 소개하고 연결하고 대중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또 하고 있어요. 이게 저의 연결자로서의 또 하나의 역할인데요.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 자, 실제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왼쪽에 보면 제가 한국경제신문에 매주 금요일 날 홍순철의 글로벌 북트렌드라고 하는 칼럼을 써서 소개가 됩니다.
매주 소개되기 때문에 저한테 되게 큰 부담이긴 하지만 되게 중요한 지면이고, 또 이 지면을 통해서 세계 출판 시장에서 지금 어떠한 컨텐츠가 사랑받고 있는지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지면이어서 열심히 쓰고 있고요. 오른쪽이 한겨레 신문 칼럼이에요. 여러분들은 신문 칼럼 그러면 별로 뭐 중요한 걸 잘 모르시죠? 제가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문 칼럼을 쓰는 게 대단한 일인지를 비유를 들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런 비유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신문이라는 게 지금은 되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매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다 유튜브로 다 하니까. 예전에는 옛날 사람인데 신문 매체에 글을 쓴다라고 하는 건 유튜브에 구독자 수가 한 50만 있고, 뷰가 한 100만 뷰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일, 이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문에 칼럼을 쓴다라는 거는 이런 지면에다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박수 씨는 누구야? 채은이? 아, 고마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 매주 본다니까요. 다음부터 좀 아는 척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렇게 하고 있는, 제가 유튜브를 또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준비되어 있나요? 유튜브 잠깐 1분만 한번 들어볼게요. 한때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했던 택배라는 시가 있습니다. 기다렸던 것을 만나는 즐거움을 재치 있게 잘 표현한 시였죠.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지날 때 서점에서 이 책을 발견하고는 저 역시도 기다렸던 것을 만나는 큰 즐거움을 경험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미국에선 윈터링이란 제목의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무차별적인 확산으로 모두가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을 때 윈터링이라고 하는 책은 미국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위로와 용기를 선사했는데요.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이 번역되어 출간됐습니다. 겨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겨울이 되면 모든 생명은 추위로 인해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됩니다.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가 겨울 나기를 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한데요. 이 책은 우리에게 겨울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겨울 나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국 출신의 작가 캐서린 메이는 어때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파주 출판도시,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여기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 작년에 매주 화요일 날 올라가는 영상이었고요. 근데 올해도 3월 달부터 영상이 올라가요. 그래서 지난주에 녹화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 파주 출판도시 그 채널을 통해서 영상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디오북도 제작해서 올라가 있는 게 있고요. 제 자랑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 장 더 있어요. 제 자랑.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막 일을 엄청나게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BC 에이전시 대표 저작권 에이전트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지금 칼럼니스트 활동을 하다가 올해 제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중요한 임무 요청을 받아서 한국문학번역원의 이사로 취임을 했고, 또 한 EU 문화협력위원회의 자문단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과 유럽연합 사이에서 문화협력을 하는 데서 되게 중요한 어떤 자문이라든가 컨설팅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의 직업세계를 소개하는 그런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린 거고요. 밑에 보면 CBS 방송국에서 저한테 감사패를 줬던 감사패예요. 열심히 일해줘서 좋은 아이템들과 좋은 컨텐츠를 발굴해서 방송을 통해서 잘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패를 전달해 준 모습입니다. 제 자랑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부터 어떻게 제가 이 일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충청북도 청주라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청주가 많이 발전을 했는데 예전엔 청주가 교육도시라고 해가지고
학생도 많고 학교도 많고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쭉 성장해서 자랐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TV를 보고 이 일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되게 유명한 엄기영 특파원이라는 분이, 예, 저는 런던 테임스 강변에서 런던 특파원 엄기영이었습니다. 딱 그거에 꽂혔어. 야, 저 되게 멋있다. 런던 테임스 강변에서 방송을 하고 막 장면이 나와서 저걸 하면 되겠다 나는. 그래서 방송국에 취직을 해서 기자가 됐건 아나운서가 됐건 그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는 뭐 시골이었기 때문에, 청주였기 때문에 제법 그래도 공부도 했어요. 내신 1등급 받았고요. 네, 그래서 서울로 대학을 진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첫 번째 시련을 주십니다. 저는 사실은 실패라는 걸 경험하지 못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쭉 성장을 했어요. 근데 대입 볼 때 첫 번째 저에게 실패의 시련을 주셨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청주도 제법 공부를 잘하는 데여서 뭐 내신 1등급 받으면 소위 말하는 스카이리는 다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저는 이제 방송국 특파원을 되기 위해서 어학을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 싶어서 그냥 고대 영문과를 썼는데 딱 떨어진 거야, 전기에서. 그래서 우리 때만 하더라도 전기, 후기 이렇게 딱 시험을 2번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재수를 하거나. 그때는 여러분과 같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후기 때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시험을 받고 거기에 합격했습니다. 여기 후배가 우리 한 분 계세요. 우리 후배가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학교에 가서 열심히 뭐 나름 공부를 하고 특파원의 길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독일 유학을 갔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독일 유학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독일까지 갔다 오고 열심히 공부해서 짜잔, 드디어 이제 내가 준비한 거를 보여줄 때가 됐다. 근데 시험을 보는 딱 그 시기가 1999년 제가 졸업한 시기입니다. 대학 졸업한 시기.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 이야기죠? 죄송해요. 너무 옛날 얘기를 하고 있네. 199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IMF라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정말 그 전까지 80년대 학번들은 웬만한 학교 졸업하면 다 이렇게 좋은 직장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때였는데, IMF 시기가 딱 터지자마자 모든 공채며 이게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 보려고 했던 KBS, MBC, SBS가 공채가 싹 사라진 시기가 1999년이.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시험 볼 기회조차 주시질 않네, 하나님이. 이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어디 가서 진짜 진짜 하나님 왜 이래요 진짜, 난 나름대로 진짜 이렇게 했는데,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취업 재수를 결심을 하고, 근데 이제 워낙에 오랫동안 고향에서 떨어져서 서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죄송해요, 더 이상 손 벌리기가, 돈벌이라도 하면서 알바라도 하면서 뭔가 내가 취업 재수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그래서 알바를 하려고 들어간 회사가 저작권 에이전시에 알바하러 들어간 거예요. 저작권 에이전시는 그야말로 외국어 감각을 유지하면서 계속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네. 어쩜 좋아. 그럼 아나운서나 방송 기자에 대한 꿈은 다 포기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네. 맞아요.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방송 기자, 아나운서가 돼서 해외 특파원의 삶을 사는 게 제 꿈이었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한번 볼게요. 저하고 같이 언론사 시험 봐가지고 방송하고 있는 친구가 김성주 아나운서, 제 친구예요. 청주 친구, 고향 친구. 김성주 아나운서가 제 친구고, 성주 이외에 다른 애들은 다 지금 방송에서 볼 수가 없어요. 김성주는 프리선을 해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하고 똑같이 그 시기에 준비를 했고
그 다음 해가 됐건 취업 재수를 했건 삼수를 했건 방송 쪽에 들어간 친구들이 이제 제 나이가 되니까 방송하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디선가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방송을 지금 라디오 방송을 6개를 하고요. 놀라지도 않네. 라디오 방송을 6개를 하고요. 예, 신문 칼럼을 2개를 쓰고요. 예,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고요. 되게 열심히 바쁘게 살고 있다고요. 근데 저하고 같이 그런 꿈을 가지고 노력했던 친구들은 지금 이 필드에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참 빠른 시간 내에 이 저의 삶의 스토리를 전달해 드리니까 되게 힘들긴 한데 이런 말씀을 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우리가 일, 직업 고민되시죠? 진로 고민되시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이라고 할 때 영어 단어로 일을 표현하자면 job이 있고 work가 있고 career가 있고 occup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 이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일이야. 일. 돈벌이. 그죠? 뭔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을 해요.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뭘 해서 돈을 벌까? 어떤 일을 나는 좋아할까?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의 고민일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저도 그랬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한 고민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축복, 그리고 저에게 임하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열어주시고 결국은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려면 기도의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일이라는 한국말로 번역되지만 vocation, calling, vision, mission이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 똑같이 일이거든요. 비전이거든요. 소명, 사명. 이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실까? 나를 어디에 사용하고 싶으실까? 이쪽으로 기도를 바꿔야 돼요.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저도 여러분 시기 때 하나님 나 이거 꽂혔어. 나 이거 특파원 꽂혔는데 이거 무조건 하고 싶은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뜻인지 나를 향해 품으신 꿈인지 확인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기도의 방향을 바꿨을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이루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 어떤 꿈을 갖고 계실까?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소명으로 살기를 원하실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도쿄 디즈니랜드에 청소부가 있습니다. 이거 실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청소부 그러면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청소부 그러면 되게 하찮은 직업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저는 이곳에 온 사람들이 가장 즐겁게 놀다가 갈 수 있도록 이곳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소명이에요. 똑같은 일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떠한 일을 우리가 그냥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으로 보느냐 그걸 찾느냐 되게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나를 지킨 말씀, 우리를 지킨 말씀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자, 이제 저를 지킨 말씀, 저의 삶에 함께 하시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 얼마나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 수많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말씀 딱 한 가지를 찾았으면 좋겠어. 저에게 있어서 저의 삶을 움직이는 딱 한 가지의 말씀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 말씀을 꼽아요. 이 말씀은 제가 고3 때 떨리는 마음으로 한숨도 못 자고 서울에 올라와서 시험 보러 갈 때 저희 어머니께서 손수 친필로 써서 시험장 들어가는 저의 오른손에다가 딱 쥐어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세요? 나는 이 한 단어가 딱 눈에 들어온다. 하나. 이 전도사님 또 딱 말씀하시네요. 감사함으로. 근데 저는 이 감사함으로는 단어가 안 들어왔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딱 접했을 때부터 반복해서 읽어도 기도, 간구, 구할 것을 아뢰라. 구할 것을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대 마음과 생각을. 그것만 들어왔어. 여러분들도 그럴 거야 아마. 내가 고민을 아뢰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평강을 지켜주시고 다 들어주실 거야. 근데 구하는 방법이 여기에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감사함으로 구해요? 불평으로 구하잖아. 진짜 나 이번에도 이거 안 됐어요. 왜 안 해주는 거야? 저도 그랬어요. 근데 감사함으로 구하래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감사가 우리를 움직이고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이게 제가 살면서 경험하는 그리고 저의 직업 세계에서 정말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다양한 일들을 저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저의 신앙 고백인데요.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답답함,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보세요.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직업특강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